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전 11시를 맞았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이후에 주말 내내 민주당은 드디어 이재명 체제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고, 그리고 국민의힘당은 이걸 이준석 파동이라고 해야 할는지 제가 법원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문과 관계해갖고 소용돌이에 빠져있는 이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소용돌이에 빠져있는 국민의힘당 이준석 파동과 관계해서 여러분들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양고전,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의 역사적으로 기록된 역사에서 왕조가 바뀌거나 왕조 중간에 내분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그 권력 투쟁과 관계해가지고 이런 말이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충신 10명이 망해가는 나라를 구출해내기는 힘들다. 충신 10명이 망해가는 나라를 구출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간신 1명이 나라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 간신 1명, 1명 또는 소수가 이게 나라를 멸망케 할 수도 있다. 그 역사적으로 중국의 그 후한 시대 말기에 이른바 환관들 10명의 십상시들이 바로 해가 결국은 한 나라의 운명을 끝내버렸죠. 유방이 세운 그 한 나라가 이 십상시 반란으로 인해서 끝장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곳곳에서 이렇게 그 환관들 또는 이 권력에 중독된 사람들의 바로 때문에 왕조가 망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명나라 경우도 그 위충현이라고 하는 이게 환관이 바로 해가지고 결국 명나라 멸망케 이르렀고, 청나라도 결국은 서태후 휘하의 몇몇 간신들이 결국 청나라 멸망으로 이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진배 없지요. 을사 보호조약, 그 다음에 한일합방조약 과정에서 그 사실 고종이 유약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일단 을사오적이라는 그 간신들이 결국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근데 각각 그 과정에서 충신들이 다 있었지요. 그러니까 한일합방과 을사늑약의 경우에 매천 황현 선생을 비롯해가지고 민충저고 민영환 선생 등이 목숨을 끊고 의병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국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충신 열사들이 많아도 결국은 망해가는 나라를 구출하기 어려운데, 권력 가까이에 근접해 있는 이 간신들이 소수가 결국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게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을 여러분들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당의 이준석 사태, 저는 이준석의 실체와 그리고 대표가 된 이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 과정에서의 그의 말과 행동은 역사적으로 분류를 한다면 충신이 아니라 간신 중에 간신, 결국 국민의힘당을 멸망시키려고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키는데 그의 온 정열을 쏟았다. 지금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법원이 이준석 씨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무슨 비대위, 효력정지, 그 다음에 부존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본안 판결까지 가처분을 받아들여달라고 한 그 행태를 보면, 나는 이 순간에 107명, 오늘 월요일 11시를 막 넘긴 시간인데 107명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우선 그것부터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의해서 이 이후에 또 이준석이나 유사한 사람들이 또 문제를 제기해서 법원의 시시비비를 가릴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게 당헌 당규를 개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징계 처분하고 비대위 만든 게 저쪽에서 불법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현행 당헌 당규에 의해서 일어난 이 일들은 폐기 처분해버려야 돼. 폐기 처분. 그러니까 이걸 구당헌 당규로 만들어버리고 신당헌 당규를 새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건 절차상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당헌 당규 규정에 의해서 전당대회를 조기에 소집해서 새로운 창당에 준하는 당의 면모를 바꿔라. 빠르시 이러네. 자, 그것을 위해서 오늘 당장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만두고 물러나라. 그리고 원내대표는 새로 이원총회에서 일단 새로 뽑아라. 그건 시간이 걸리지 않잖아요. 새로 뽑고 그 원내대표 중심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당헌 당규, 이준석에게 활개쳤던 구당헌 당규 폐기하고 새로운 당규 당헌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전당대회를 해라.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준석의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 대표가 되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 그래야 투표가 확정된 3월 9일에 이렇게까지 물론 이준석이 젊기 때문에 20, 30대 젊은이들이 초기에 입당도 많이 하고 그를 바라다 보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윤석열 후보를 찍은 사람이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덩어리로 봤을 때 이번 이 선거가 전쟁이다. 무슨 전쟁이냐? 종북 주사파 친김정은 정권을 종식시키 자유우파의 자유민주 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전쟁이다. 그 전쟁의 도구로 부득이하게 부족한 게 있고 어쩔 수 없지만은 이번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모아주자고 한 제야의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던 세력권의 한 사람인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전쟁인데 이 전쟁에 지기를 바랐다. 이게. 뭐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는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오면 나는 지구를 떠나겠다. 이준석 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총질을 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두 번 가출을 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양 죄를 뿌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일이 없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탈북 어민 둘을 그냥 수갑을 채우고 안대를 채우고 이렇게 입에 재갈을 물러가지고 그냥 그들의 이사에 반해가지고 판문점을 통해서 발부둥 치는 사람을 그냥 떠밀듯이 북한으로 떠민 이 사태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안 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이준석의 이 정체가 뭐냐 이게. 이 정체가 자유민주 질서를 신봉하는 자냐 아니다 이거야. 자기 정치에 골몰하고 민주당이 이준석을 옹호하고 있잖아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준석을 옹호하는 것은 당내에도 있죠. 당내에. 예를 들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수가 있어요. 당외에 우파를 자처하는 평론가 중에도 이번 이 사태를 궁정 음모가 파탄이 났다. 궁정 음모가 실패했다. 요거를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과 이준석 간의 궁정 음모적인 대결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평론가도 처음부터 그 평론가 중에는 윤석열 지지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을 엄호하는 부대가 엄청나게 지금 당내 당외에 많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친구가 힘과 용기를 얻었는지 계속 분탄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107명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 된다. 정확하게. 내가 차마 이 말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 가운데 심정적으로 이준석 지지하는 사람이 있죠. 그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당이 우파 자유민주 질서를 신봉하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1년 8개월 남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배지를 달기 위해서는 국민 속에 어떤 지지를 호소하고 어떤 모습으로 등장해야 되는 거 답이 딱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현행 당헌 당규, 이번에 법원에서 시비가 붙은 현행 당헌 당규는 구당헌 당규로 폐기 처분해버리고 새로운 당헌 당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창당 수준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조기 전당대회를 해라.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원내대표로서 효용이 끝났고 이번 이 사태가 악화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려야죠. 결정적으로 마이너스 인자로 존재하고 있는데 어제 오후인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무슨 뭐 비상대책위가 정리되면 그때 원내대표를
그만둘지를 검토하겠다? 뭐 아마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권성동 의원, 내가 지나간 고사를 하나 인용하죠. 뭐 고사도 아닙니다. 4.19에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기붕 일가가 데모대에 쫓겨가지고 무슨 육군당 군단장 그 관사에도 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중간에 나는 부통령직 당선을 사퇴할 것을 고려하겠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어요. 사퇴할 것을 고려하겠다. 부통령직 당선장을 받았는데 부정선거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데모가 일어났는데 그 부통령직 사퇴를 고려하겠다. 이 소요 사태에 이게 데모 분위기에 그냥 기름을 갖다 부은 거야. 사퇴 고려 좋아하네. 그 서대문에는 그 집을 불질러 버렸어요. 그 성명 나오는 순간에. 결국 그 이튿날 자살하고 말았죠, 일가가. 권성동 의원, 무슨 뭐 비상대책위가 어떻게 되고 난 다음에 뭘 내가 결정하겠다. 벼락 맞는다고, 민심에 벼락 맞고 당 지지율 떨어뜨리고, 당신 입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자기가 최대 공신이라고 얘기했다면서, 그러다 당선시킨 그 친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떨어뜨린 거 그래도 괜찮나요, 친구로 하면? 국민의힘당 107명의 국회의원이 어떻든 이 당의 중추고, 그래서 당론을 결정하는 핵심 집단들이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시비가 걸린 이 당헌 당규 폐기 처분하고, 그래 새로운 당헌 당규를 만들어 조사관 전당대회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준석 사태가 일어난 초기에 당 해체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해체한 그 모델은 87년 5월 1일자로 신민당이 통일민주당으로 간판을 바꿔달 때 신민당을 해체해가지고 새로운 당헌 당규에 의해서 새로운 당을 창당한 그런 절차를 밟은 일인데, 이걸 모델로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모델로 빌리고 새로운 당헌 당규를 조속히 만들어, 그래야 여러분들이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